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동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올해가. 아 그래요. 예. 예.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뭐 원하시는 바를 좀 몇 퍼센트 정도 이루신 것 같으세요 혹시? 글쎄 올해는 올해? 한 절반 절반. 정도 못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올해는 이제 완전 공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올해는 그래도 잘 살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무엇보다 꼬리곰탕 방송도 이제 여러분께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29을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올해는 올해만큼 혼란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근데 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재도전의 시기여서 재도약의 시기여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고 뭐니 해도 그래도 올해가 제일 나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가요? 예. 비즈니스쿨. 아니 막 강의를 찾아다닐 일이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하면서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네. 예,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MBA들에 대한. 예.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원래 MBA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맞춰볼까? 네. 뭘까? 이거 약간 좀 아재 개그예요, 사실은. 네. 예. 뭐지? 그 느낌으로 갈까요? 그렇죠. 네. 예. 머리 벗겨진 에이전. 머리 반짝이는 아저씨? 머리 반짝인 아저씨들. 그러니까 MBA들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농담들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뭐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알코올이라고. 뭐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네. 뭐 그렇게를 한다고 예. 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근데 그 MBA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오늘 MBA들을 좀 비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저자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콜롬비아 MBA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MBA에 대해서 MBA를 아주 훌륭한 MBA를 나왔죠. 사실은 뉴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들이 많은 기업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책에 근거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예, 원래 MBA는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엔터프레너십,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이랑 예, 엔터프레너십, 네. 파이낸스, 마케팅. 엔터프레너십, 그러니까 창업자 정신 뭐 이런 거 한 네 개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탑 20 MBA를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약 한 500명 정도가 돼요, 매년. 근데 그 중에 파이낸스 쪽을 적게 잡아도 한 100명이라고 했을 때 파이낸스는 꽤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대기업 금융권에서 아무리 회사가 크더라도 MBA들을 2명 뽑는데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시티은행이 시티그룹도 아주 상황이 좋을 때 2명을 뽑았고 지금은 1명도 안 뽑을 때가 많아요. 진짜요? 그러면 이 100명의 그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한 100개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3명이 앉아가지고 은행, 또 증권, 또 제2금융권까지 합해서 100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사실은. 때문에 MBA들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그 주제는 이게 아니고 네. 바로 이제 기업의 금융화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금융화. 사실은 우리가 이 첫 시작, 이 꼬리곰탕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이 컨텐츠라는 건 거의 이어져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 사회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거대한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대한 기업은 관료들이 있어야만 돌릴 수 있어요. 그 관료란 곧 MBA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MBA가 1980년대에서부터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아마도 경영학도들은 유명한 MBA 스쿨을 나와서 뉴욕이나 이런데 뭐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되거나 아니면 커다란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전략기획팀 또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꿈일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금융화되고 있어요. 1980년대에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어주고 그다음에 CEO가 등장하고 하면서 비용 절감의 시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순이익을 쫓아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빠르게 금융화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금융화라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financial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기업들이 은행처럼 구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죠. 제조업이 무슨 은행처럼 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컨대 애플을 봅시다. 애플 같은 경우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1120억 달러를 주주 배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주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진짜요? 근데 애플은 전 세계에 지금 깔아놓은 현금이 네. 2천억 달러라고 추정된단 말이에요. 수조 원이네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이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2천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BMW의 시가총액이 아마 600억 달러일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가죠. 3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BMW 같은 회사를 그냥 한 3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응? 그 돈이면. 와. 근데 그 돈을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국내로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가는 순간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외국에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애플이라는 회사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차입을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파이자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제약회사. 제약회- 파이자. 파이자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파이자도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요.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어떤 금융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2006년에 우리는 중대 발표를 하겠다 네.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가가 쑥 빠졌어요. 왜 그래요? 주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왜? 나는 너네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 네네. 주주 배당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주혁명이라고 불러요.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아주 맞물리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4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자사주 매입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이 쓴 돈이 7조 달러가 넘어요. 자사주를 왜 매입하냐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큰 회사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파이자도 그 금융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추세는 금융화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MBA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좋은 물건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런다기보다도 네. MBA들이 기업을 빠르게 금융화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MBA들을 굉장히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이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에 나오는 그 콜롬비아 MBA 주진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주장들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주장들이. 네네네. 근데 어찌됐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지금 네. 그 기업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그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사실 금융권이라고 하는 그 은행들이 거대한 은행들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은행은 아주 소규모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은행, 작은 은행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화폐라고 하는 거를 디지털로 바꾼 시점이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에 비로소 신용카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마 그 신용카드를 시티은행이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네,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대한 은행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을 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거대한 은행들이 태어나고 컴퓨터가 더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아주 이 시스템적으로 금융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거대한 이 대마불사 은행이라고 이 책은 거대한 은행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우리는 너네들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MBA 타이틀이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사실 MBA를 코스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경영수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영학을 수학적인 것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다루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주주가치 우선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빠르게 금융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뭐 신제품을 해서 혁신적인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되게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느낌으로 이 돈을 불리는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단기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파이자에서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구 개발직이 많이 줄었어요. 연구 개발직을 잘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안 좋은 점들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점화 플러그에 불량이 생겨서 그때 그 사고가 크게 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GM이 엄청난 배상을 아마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점화 플러그를 불량을 하게 된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부에다가 고고하지 않고 경비를 절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오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 자체의 규모와 사이즈가 작게 되면, 시장이 작으면 거대한 회사가 질병에 대한 예방약을 개발하지 않을 거잖아요. 시장이 작으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게 되면 아니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 좋겠죠. 신약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자체가 작으면 주주들이 비난할 거잖아. 사실은. 야, 이런 거 왜 개발해? 시장 자체가 작고 이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는데 이런 걸 왜 개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CEO는 잘리게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1980년대에서부터 그 어떤 양극화의 시대를 우리는 1981년 정도로 보거든요. 해외 경제 경영서나 이런 많은 책들은 81년 정도부터 이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돈 놓고 돈 먹기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사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다가 잘못돼서 그렇게 터진 거죠. 파생금융 상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맨 밑에 있는 소비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MBA가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빠르게 양극화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 이 MBA들이 끌고 가는 기업의 문화가 MBA들 스스로 자성할 수밖에 없는데, MBA 스스로가 지금 MBA가 회사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MBA는 경영학도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직장 어떤 타이틀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MBA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포트폴리오적 사회로 끌고 가고 있어서 우리가 실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저희가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빅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적 모형들이 패단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끊임없이 계속 더 많이 사용될 거고 빅데이터가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관관계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네. 근데 MBA도 마찬가지예요. MBA도 역시 전 세계에는 아주 유명한 MBA 스쿨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아주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의 문화는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적 사회로 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MBA들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왔는지 지금까지 짧은 경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과연 그게 옳은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네. 맞거든요. 근데 MBA들이 이런 회사들을 빠르게 포트폴리오적으로 얘기를 하면 운영하게 되면 장기적인 투자는 더 하지 않게 돼요. 물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주주혁명이 아주 강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강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혁명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외국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무슨 뭐 주주 권리를 확보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왜 합병을 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기업의 이 자본주의식 문화는 빠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MBA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그럼요. 예. 예. MBA 갈 걸 그랬나 봐. 저는 사실 MBA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머리 얘기하기 전까지는 N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N? NBA는 저기 뭐야, 농구 아니에요?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근데 중간에 하나 더 그었어. 아니 근데 우리가 MBA를 왜 안 했을까? 난 그때 어머님이 좀 아팠어.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경영학도잖아 지금. 네, 저는 이제 MBA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동생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생 티눈이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 티눈이 엄청 커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감기. 네, 그래서 MBA 원서 쓰는 거를 정말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농담삼아 한다는 거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부럽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이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오늘 조금 이야기 들어본 것 같고, 예.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예. 기업의 어떤 병폐들까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그 기업을 제가 이니셜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의 총수는 뭐 이렇게 학벌이 이렇게 대단한 학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열사의 모든 사장들을 MBA로 다 진짜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회사가 그룹이 해체됐죠. 혹시 D? 아니요. 저희한테만 적어서 알려주세요. 그룹사,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를 잘못 인수했는데 거기를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룹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이게 또 다른 얘기네. 다른 얘기. 그렇게 다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MBA들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예전에도 우리가 이 꼬리공탕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는 단순, 난해, 그다음에 복잡, 혼돈 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해까지는 박사학위 데려다 놓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복잡하거나 혼돈의 문제는 MBA든 박사학위든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MBA로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MBA 스쿨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이렇게 스탑워치 이렇게 딱딱하면서 가는 스탑워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 분초를 다투는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예전에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 얘기하면서 네. 그 테일러리즘이다라고 네, 얘기한 네,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걸 답습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둘이 MBA 출신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더 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대표님 더 덕분에. 열어두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꼬리몽탕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늘 재밌게 방송을 했지만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거든요. 정말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일단 보시면은 웃음과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의미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방 꼭 약속! 꼭 보세요. 본방사수! 안 보면 이걸로 눈 찌를까요? 안 보면은 평생 백수.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고 무조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